대통령의 날을 맞은 오늘 전국에서는 반 트럼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한층 강화한 새 반이민 행정명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가 논란이 되자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들 모두가 과거 중범죄 경력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의 윤곽이 공개됐지만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시 카메라가 늘면서 지난해 뉴욕시 스쿨존에서 적발된 과속 차량에 대한 티켓 발부가 급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매년 2월의 세 번째 월요일은 대통령의 날입니다. 초대 조지 워싱턴과 16대 링컨 대통령을 기념하는 법정 공휴일이지만 특히 어제와 오늘 전국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는 Not My President's Day,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반이민 행정명령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시위는 대통령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부터 미 전국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는 천여 명이 성조기를 흔들며 시위를 펼쳤고 이 자리에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참석해 미국은 모든 신앙을 보호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시위는 대통령의 날인 오늘도 이어져 맨해튼 컬럼버스 서클 인근에서 모인 수천 명의 시위대는 Not My President's Day, 내 대통령의 날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반 트럼프 시위는 뉴욕뿐만 아니라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지에서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부지런한 지도자의 혼란스러운 정책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혼란과 분열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일 한층 강화한 행정명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예 기간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을 입수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1일 발표될 새 행정명령은 기존 반이민 행정명령에서 한층 더 강화된 내용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 반이민 행정명령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문제가 됐던 해당 국가 국민 중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입국 불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새 행정명령은 불체자 단속 요원을 수천 명 증원하고 지역경찰력을 늘리며 우선순위 추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추방을 위한 법원 심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미입국 브로커 등을 통해 입국한 미성년 자녀의 미국 내 부모를 추방,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불법 체류 미성년자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친지나 보호기관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보호도 받지 못하게 하는 안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에 도착해 정작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비행기 탑승 전에 입국 금지자를 완벽하게 속아내겠다는 구상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국무부와 백악관은 첫 행정명령이 발표 직후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 탓에 대혼란에 빠진 만큼 이번에는 행정명령 서명 후 7일에서 14일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달 기습적으로 단행한 불체자 체포가 논란이 되자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들 모두가 과거 중범죄 경력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 작전 결과 전국에서 680여 명, 뉴욕주에서만 41명이 체포돼 현재 추방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ICE는 680여 명 모두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당국도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불체자 가운데 75%는 전과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뉴욕에서 체포된 불체자들 중 12명은 심각한 성범죄 전과자로
성폭행 3명과 아동 성폭행 6명으로 알려졌습니다. 9명은 마약과 음주운전, 3명은 강도, 2명은 코케인 불법 유통과 판매 등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밝혔듯이 이번 단속은 중범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우선 추방 단속 대상으로 분류됐었습니다. 다만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불체자들의 범죄가 언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18일 뉴욕타임즈는 익명의 IC 관계자를 인용, 체포된 불체자들은 현재 각 지역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이 가운데 추방된 케이스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국에서 무작위 추방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의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공화당은 저렴하면서도 최선의 보험이라고 평가했지만 재정 압박에 당면한 주정부가 어떻게 저소득층을 수용할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16일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 의장은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민주당에 의해 지체돼 왔던 오바마 케어 페이지와 대체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체 법안은 공개되자마자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 혜택을 줄이고 보험 가입자 수를 급감하게 할 것이라는 논란 속에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체 의료보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체 법안은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가 아닌 연령이 기준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연령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저축 계좌 확대 방안도 법안의 주요 내용이지만 의료비 저축 계좌를 확대함으로써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충당할지가 관건입니다. 또 메디케이드 확대 의무화를 폐지하면서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대다수 저소득층을 주정부가 어떻게 수용할지도 문제입니다. 라이언 의장은 원하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고 보험료도 내려간다고 말했지만 주정부의 보험 재정 압박은 혜택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뉴욕주 정부의 요식업 인스펙션의 개선이 추진됩니다. 퀸즈 지역 정치인들과 식당 등 요식업계가 규정 개선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랑킴주 하원 의원은 21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정부의 요식업 인스펙션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초당적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의하면 주정부의 인스펙션은 현재 소규모 식당들에게 불공정한 규제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인스펙션 단속 시 주정부의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식당 업주와 종업원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소기업 업주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일 김 의원의 플러싱 타운홀 기자회견에는 호세 페럴타 주 상원 의원과 클라이드 베넬 의원, 스테이시 페퍼 아마토 주 하원 의원 등이 함께할 예정이며 퀸즈 식당 주인들도 참석해 법안 발의를 지지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정부 인스펙션을 미리 대비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한인 식당 업주들이 없도록 미리 대비할 것과 위생관리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관련 규정을 완전하게 숙지할 것도 당부됐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늘면서 지난해 뉴욕시 스쿨존에서 적발된 과속 차량에 대한 티켓 발부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경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전역 스쿨존에 설치된 과속 감시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티켓은 140만 건이며 일반 도로에서도 13만 7,260개의 티켓이 발부돼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스쿨존에서의 감시 카메라를 지난해 140대로 늘리면서 전년도에 비해 적발이 36% 급증했고 도로에서 경찰이 직접 발부한 과속 티켓도 전년도보다 65%나 증가했습니다.
교통국 대변인은 과속 차량 단속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운전자가 속도를 줄일수록 교통 사망 사고는 훨씬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옹호 단체들은 시정부의 교통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고속도로 출구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는 과속 차량을 효과적으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자동차협회 뉴욕 지부 대변인 로버트 싱클레어는 두 도로를 연결하는 경사로는 여전히 너무 짧아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면서 속도를 줄이기에 충분한 여유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정부의 비전제로 캠페인 시행으로 뉴욕시 교통 사망 사고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보행자 교통 사망 사고는 지난해 144건으로 전년도 139건보다 소폭 늘어났습니다. 복잡한 맨해튼, 주소만으로는 건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 위급 상황 시 경찰이나 소방서가 쉽게 건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주메인 윌리엄스 뉴욕시 의원이 상정한 건물 주소 표시화 의무화 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1997년 제정된 법에 따라 건물주들은 건물의 앞쪽에만 주소를 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건물주는 반드시 모든 건물 입구에 잘 보이도록 건물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처음엔 $250가 부과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50의 벌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이 조례안은 2004년에 도 추진했지만 통과되지 못하다 이번에 통과됐으며 시장이 서명하면 1년 뒤 시행됩니다. 조례안 추진 배경은 현재 건물의 주소가 명확히 표기되지 않아 화재나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과 소방관들이 출동해 애를 먹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2010년 발표된 연구 결과 맨해튼에는 건물의 절반가량에서 주소가 불분명하게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유르어 보로장은 맨해튼은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고 찾기 전에는 찾기가 어렵다며 건물 주소를 명확히 표시한다면 응급 상황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320억 규모의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포트 오소리티 버스터미널 신축을 포함한 공항과 교량 등 10개년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6일 만장일치로 승인된 항만청 이사회의 투자 예산안에 따르면 $320억 중 $295억 실제 재개발 공사를 위한 비용, 게이트웨이 부채 상환금 지원으로 $27억, 뉴욕과 뉴저지 주요 3개 공항에 $116억 퀸즈 라과디아 공항 터미널 B 신축에 $40억 배정했습니다. 나머지는 뉴왕 리버티 국제공항 터미널 A 개선 공사와 JFK 공항 개보수 공사 등에 투입됩니다. 맨해튼 버스터미널 신축 예산 $35억 포함한 $100억 허드슨강을 지나는 교량과 터미널 시설 개선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현재에도 한계 잃은 버스터미널 확장 공사도 불가피합니다. 신축 터미널 부지를 놓고는 뉴욕과 뉴저지 정치인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맨해튼 웨스트사이드 8애비뉴와 42스트리트 사이에 짓기로 했습니다. 버스터미널 신축 예산 외에 괴털스 브리지 개보수 공사 $15억, 베이온 브리지 재건축 예산 $16억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번 계획은 23만 5,400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에 따른 임금은 $200억, 전체적인 경제 기여 예상치는 $560억 가량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욕시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하실 개조 합법화가 권고됐습니다. 법적으로 지하실 개조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법 개조로 인한 안전 문제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시민주택계획자문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뉴욕시 관련 조례를 수정해 시내 3만 8천여 주택 지하 개조를 허용할 경우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주택 지하 개조를 통해 만들 수 있는 예상 유닛의 수와 지역을 지도로 예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크레인스 뉴욕이 추산한 결과 뉴욕시에서 개조 가능한 지하 주거 공간은 약 21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특히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 스테튼 아일랜드 등지에는 주거 공간으로의 개조가 가능한 지하실을 갖추고 있는 한 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고 이 지역들은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하실을 개조할 경우 주택 모기지를 갚을 수 있는 추가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제안했습니다. 또 인스펙션을 받지 않은 불법 개조주택을 합법화함으로써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빌딩국에 따르면 다락방과 지하실에는 세입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돈벌이에 급급한 집주인들이 불법으로 주택을 개조함으로써 심각한 안전 문제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오늘 강한 바람과 함께 6년 만에 큰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지역 도로 곳곳에서 폭풍으로 인해 정전 등 대형 나무들이 쓰러지고 장애물들이 차량 위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쏟아진 폭우로 인해 405번과 90번 등 일부 프리웨이는 도로에 물이 침수되고 범람 피해가 잇따르면서 폐쇄됐습니다. 또 폭우가 쏟아지면서 LA 카운티 듀알테 지역 등 산간 지역에는 산사태와 홍수 등의 피해 우려로 200여 가구에 오늘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LAX를 포함해 오렌지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는 여객기 25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으며 일부 지역은 이착륙도 금지됐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는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모래주머니를 배포했으며 놀이공원인 나츠베리팜은 오늘 하루 문을 닫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에반 로우 가주 하원 의원은 모든 유권자가 투표할 시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11월에 시행하는 선거일을 주 공휴일로 지정해 주민들에게 하루 동안 유급 휴가를 제공하자는 법안 674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투표율을 높이는 것보다 유권자들이 정치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투표를 할 경우 근무 시간 중에 시간을 내 투표를 할 수 있으며 근무 시간 시작 또는 끝을 기준으로 최고 2시간 동안 유급으로 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3월 31일을 민권운동가로 잘 알려진 세자르 차베즈를 추모하기 위해 공휴일로 지정한 최초의 주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인가요? 완벽한 요가 자세를 선보이는 100세 할머니, 부럽습니다. 한 스포츠 의류 광고. 주름이 깊게 패인 할머니가 다양한 스트레칭 동작으로 몸을 풉니다. 마치 고개를 하듯 한쪽 다리를 접은 채 다른 쪽 다리를 쭉 펴 바닥에 내리기도 합니다. 흐트러짐 없는 요가 자세를 선보이는 주인공은 올해 100살이 된 타오 할머니. When I was 8 years old, I saw some boys doing what I thought was a new game. I've been teaching now for 75 years. 할머니는 미국 뉴욕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75년째 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요즘도 직접 시범을 보입니다. If you can, bend one leg and cross it over. Put it right next in towards you. And the other one right across you. And you're in lotus. 엉덩이 꼬리뼈로만 버티며 균형을 잡거나 허리와 복부의 힘을 이용해 하체를 45도 각도로 올린 채 버티는 고난도 자세까지 소화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뻣뻣해진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Number one is the fact that she can do things that I still can't do, and then the second is just like she said something in there about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세계 최고령 요가 강사로 기네스북에 올랐지만 할머니에겐 또 다른 취미가 있습니다. 아마추어 댄서가 되기 위해 학원 문을 두드린 때의 나이가 87세. 연습벌레인 할머니의 넘치는 에너지에 댄스 강사는 혀를 내두릅니다. She's absolutely amazing. Honestly, sometimes no. I can't keep up with her anymore. 몇 해 전엔 강사와 함께 TV 오디션 프로에도 출연했습니다.
And my name is Vard. I'm 26 years old, and she is 96. 관중과 심사위원들은 할머니의 나이를 듣고 반신반의했지만 경쾌한 음악과 함께 할머니의 열정적인 공연이 펼쳐지자 찬성과 기립박수를 쏟아냈습니다. 이렇듯 나이를 잊은 타오 할머니의 건강 비결은 꾸준한 운동과 채식 위주의 식습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Every morning say, this is going to be the best day of my life. Know that the joy of living is right inside of you, but live it. Believe in it. 요가와 함께 100세 인생을 연 할머니는 앞으로도 매일매일을 최고의 날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접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확인하려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는 20일 오전 4시 30분 정의도 평화도 없다는 문구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는 유감이지만 알바니아가 세르비아인들에게 저지른 범죄를 세계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해커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레코드는 16일 재정회계 감사 미팅에서 뉴저지주 잉그루드 소재 드와이트 모로우 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 등 10명이 성적 조작 등의 부정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라비츠 학군장은 자체 고용한 외부 감사업체의 조사 결과 3천여 건 이상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이들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성적을 임의로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15일 컬럼비아대가 277명의 공공보건대학원 지원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 합격 통지서가 행정상의 실수로 발송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이메일 발송 1시간 후 곧바로 실수에 대해 사과하는 정정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컬럼비아대는 이 실수를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7일 뉴욕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커네디슨이 지난 2014년 맨해튼 이스트 할렘 주상복합 아파트 폭발 사고와 관련 1억 5,3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뉴욕주 역사상 가스 노출 사고에 대한 합의금으로는 최고액입니다. 당시 5층 높이 아파트 2개 동이 붕괴하면서 8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하는 큰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세금 보고할 때에 환불할 수 있는 모든 조항들을 점검하시지만 세금 보고를 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도 이를 모르고 지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정부로부터 소정의 환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뉴욕시에 거주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부양자로 보고되지 아니했다면 뉴욕시에 거주했던 개월수에 따라 혜택이 주어집니다. 12개월을 쭉 살았다면 개인의 경우 63불, 부부가 125불이 주어지는데 신청하는 양식은 NYC 210 Claim for New York City School Tax Credit 폼으로 컴퓨터에서 다운하시거나 인근 봉사기관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6년에 대한 환불 신청은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2015년, 14년, 13년까지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 대한 소급 신청은 금년 4월 17일 이전에 마치셔야 합니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어도 또 한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세금 크레딧 청구입니다. 소유주의 경우 내가 낸 부동산세에서 일부 환불이며 세입자의 경우 렌트에 포함된 부동산세에 대한 환불 청구입니다. 뉴욕주 IT 214라고 하는데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긴 합니다. 가구의 수입이 연 18,000불 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부양자로 보고되지 아니하였고 소유주의 경우 소유한 집, 가라지 또는 대지의 시가가 85,000불 이하인 경우
세입자의 경우에는 유틸리티를 제외한 렌트가 월 450불 이하이면 그 환불의 최고 금액이 375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NYC 210과 마찬가지로 2013, 14, 15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경우 월세가 450불 이하로 내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룸메이트로 계시는 분들, 아파트먼트를 공유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가능합니다. 정부 아파트나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450불 이하의 렌트를 지불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분들의 경우 사시는 아파트먼트 빌딩이 부동산세 납부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아파트는 100%, 노인 아파트도 거의 부동산세 납부 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사무실에 부동산세 면제를 받고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뉴저지의 경우 개인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혜택을 드리는 뉴욕시의 NYC 210이나 뉴욕 정부의 IT214와 같은 제도는 없지만 부동산세 감면 신청은 뉴욕보다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포럼을 통해서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세금 보고와 아울러 회계사님들께 보다 자세하게 문의하시면 의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은 라이프라인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각 줄을 벗어나 연방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인데 현재 SSI나 메디케이드 또는 후드 스탬프를 받고 계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때로는 전화나 셀폰의 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서 전화 서비스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분들에게 거의 무료로 집전화나 셀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집전화 또는 셀폰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할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한 가정에 한 분에게만 제공됩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에 모든 전화통신 회사들이 신청서를 받습니다. 컴퓨터로 라이프라인, LIFELINE라고 서치하시거나 인근 한인봉사기관에 문의하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그 경제 틈새를 찾아서 정착하고 남들이 쉴 때 부지런히 일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혜택들은 큰 금액으로 볼 때는 도움은 못 됩니다만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을 권합니다. 법이 허용하고 나의 양심이 허락하는 모든 혜택은 우리 모두 받아들이고 이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도움받는 동안 더 노력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춥지 않겠으며 차차 흐려지면서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포근한 가운데 가끔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